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공략하였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4-3-1-2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총평해보자면, 저는 이번 경기를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또 잡았어야 하는 경기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유나이티드, 아스날 둘 중 어느 팀이 더 이길 자격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경기 시작부터 맞춤 전술로 유나이티드를 끊임없이 봉쇄하며 경기를 지배했던 아스날이겠지만, 아스날은 빈약한 공격력으로 인해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후반전 초반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전반전부터 굉장히 많이 뛰면서 강한 압박을 걸어왔기에 선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후반전 초반부터 체력적으로 조금씩 아스날이 문제를 보이며 유나이티드가 흐름을 찾아오는 양상이 이어졌기에 70분, 75분 정도까지만 수비를 견고하게 세우고 버티면 유나이티드에게도 기회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기회를 소진한 아스날 역시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잘하지 못한 경기였죠. 만약 전반전에 아스날이 득점을 기록했다면 선수단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유나이티드는 손쉽게 무너지며 3대0, 4대0의 대패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아르테타의 승리, 아스날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의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고자 4-3-1-2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백포라인에는 변함없이 쇼, 맥가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가 출전했고, 중원의 다이아몬드는 프레드, 포그바, 맥토미니, 브루노가 구성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이번 경기까지 토트넘전 징계로 나올 수 없는 마샬을 대신해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출전했죠.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지난 파리와의 경기에서 맥토미니가 후반 꼭지점, 프레드가 오른쪽 메짤라로 출전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경기에서는 프레드가 후반 꼭지점에서 원볼란테, 맥토미니가 오른쪽 메짤라로 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도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라이프치히전에서 약간의 휴식을 부여받은 맥토미니에 비해서 프레드는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하고 있기에 활동량이 크게 요구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출전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확연하게 전력이 밀린다고 평가되어 선수비 의역습으로 컨셉을 잡았던 파리와의 경기 같은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스날을 상대로는 공격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할 원볼란테 위치에서의 맥토미니의 전개 능력 부족이 다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왼발잡이라 주로 왼쪽 수비가던가 왼쪽에서의 빌드업 지원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프레드와 오른쪽 스토퍼로도 뛰면서 전술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맥토미니의 동선을 가급적 짧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체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뒤에 마티치를 두고 자유도를 부여받으며 라이프치히전에서 과감한 전진 압박을 통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프레드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포백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임무로 인해 물러서는 수비를 요구받자 자신의 장점을 전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머뭇거리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각종 통계에서 이전 경기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더해 상대의 압박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거의 공헌하지 못했기에 결국 이 선수가 원볼란테로 뛰기에는 능력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겠죠. 돌아가서 아스날의 경우에는 표면상으론 3-4-3 대응을 들고 나왔습니다. 티어니, 마갈량이스, 홀딩이 백스리를 구성했고 사카와 베이린이 좌우 윙백으로 출전했죠. 중원에는 토마스 파티와 함께 아르테타 감독의 깜짝 카드, 엘네니가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는 라카제트, 오바메양, 그리고 윌리안이 출전했죠. 다만 실제 경기에서는 사카가 왼쪽에서 윙어에 가깝게 움직이고 티어니가 레프트백처럼 움직이면서 백스리보다는 백포의 대형에 가깝게 경기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르테타 감독의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르테타 감독은 훌륭한 대응책을 유나이티드의 상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전방 압박보다는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갖추는 데 치중하는 팀이었는데요. 공격수들까지 내려와 하프라인 아래에서 수비에 가담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연출될 정도로 전방 압박과는 거리가 먼 수비 방식을 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맞춤 전술로 아르테타 감독이 들고 나온 것은 강력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전술이었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아르테타 감독은 윌리안과 오바메양을 맥가이어와 린델레프에게 각각 붙여서 볼의 전진을 제한하는 동시에 라카제트를 약간 후방으로 빼내어 프레드 위치를 전담마크 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포그바에게는 파티,
브루노에게는 엘레니를 맨투맨 마크시켜서 볼이 설사 전진하더라도 이 두 선수가 공을 받고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맥토미니의 위치에 다소 공백이 생기긴 했지만 애초에 맥토미니가 빌드업에 능수능란한 자원이 아닐 뿐더러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전개가 마찬가지로 빌드업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완비사카의 능력 부족이나 브루노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전담마크하는 엘레니의 존재로 인해 쉽게 전방으로 전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카를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 숫자를 채우거나 오바메양이 가끔씩 견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말하자면 이것은 버릴 공간은 확실하게 버리되 챙겨야 할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챙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유나이티드의 볼 전개에서 포그바와 브루노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유닛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마크맨을 붙여 두 선수가 쉽게 공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것이죠. 이 경우에 사이드백들이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측면이 취약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이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원비사카와 쇼의 전진 및 전개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찌르는 전략이었죠. 결과적으로 유나이티드는 강한 전방 압박과 중앙 공략 방식에 묶이며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볼의 전진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개 이런 전략은 후방에 넓게 공간이 형성되기에 센터백이나 골키퍼의 롱킥으로 공격진에게 다이렉트한 패스 전개를 하면 공략이 가능한 방식이었지만 레시포드나 그린우드는 각각 홀딩과 마갈량이스에 완전히 묶이면서 홀드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약함을 드러내었죠. 결론적으로 아르테타 감독은 유나이티드 측면 자원들의 공격 전개 능력 부족, 후방 미드필더 자원들의 탈압박 능력 부족, 공격진의 지탱 능력 부족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측면과 후방 공간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 중원에서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이 경기에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마티치 라볼피아나 체제에서 드러났던 봉쇄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 한계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었죠. 결국 지난 시즌 후반기에 비해 단 하나의 발전도 없이 그저 포메이션만 조금 바꾼 상태로 유나이티드는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소샤르 감독은 이에 대응하여 분명 전략적인 선택을 몇 차례 가져가긴 했습니다. 우선 전반 25분경 레시포드와 그린우드의 위치를 바꾸는 선택을 택해서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죠. 바로 직전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스위칭을 통해 왼쪽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굉장히 예리한 패스를 한 차례 시도했기에 레시포드가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휘둘러주는 전개를 통해 그린우드에게 전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전술 변화였습니다. 롱볼을 통한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레시포드를 낮은 위치로 이동시켜 그 사이에 가교를 놓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하프타임을 지나고도 마찬가지로 아스날의 압박 체계를 깨고자 하는 소샤르 감독의 전술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소샤르 감독은 후반전 들어서 그린우드와 맥토미를 각각 반칸씩 내리는 전술적인 선택을 통해 4-2-3-1 전형으로의 변화를 꾀했는데요. 이는 전반전 상대의 전방 압박 체제가 원몰란테 프레드를 묶어내었기에 여기에 맥토미니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세시키는 방식을 통해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동시에 그린우드를 티어니와 사카 사이 높이로 내려서 엘레니와 파티의 전담 마크에 혼선을 빚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전 중원 주도권을 내어주며 롱볼을 시도했음에도 그것이 먹혀들지 못했던 상황을 해소하고 조금 더 짧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죠. 후방에서 전개가 풀리기 시작하고 이선의 압박에 대한 해소 작업이 이루어지자 점점 포그바와 브루노가 전방에서 공을 만지는 빈도가 늘어나며 경기가 유나이티드의 흐름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반전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유나이티드를 봉쇄하였던 아스날 선수들의 체력적인 저하가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며 전반전을 어쨌건 잘 버텨낸 유나이티드의 승리 가능성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다만 포그바의 치명적인 실수가 전반전을 잘 지켜내며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여유가 있던 아스날의 흐름을 잘 버텨낸 유나이티드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렸고 여기에 몇 차례 석연찮은 판정이 이어지면서 결국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더 일찍 많은 골을 기록하지 못했던 아스날에게만큼이나 유나이티드에게도 분명 아쉬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술적으로 소샤르 감독의 후반전 4-2-3-1로 변환하는 대처는 분명 유효했고 교체카드 선정 역시 되게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후방 전개 개선을 위한 선택으로 마티치를 택하며 줄어든 수비 범위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디렉팅하지 못해 결국 포그바가 뒤늦게 수비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실책을 범한 것이나 상대가 잠그는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옵션인 브루노 대신 부진한 포그바를 끝까지 경기장에 남긴 것 같이 약간씩의 디테일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죠.
결국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서는 정말 쓰디쓴 약과 같은 경기였습니다. 파리전과 라이프치히전에서 모두 잘 먹혀들었던 중앙 밀집 구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공격 전개 대부분은 포그바와 브루노에 의존하고 있고 그들의 경기력에 따라 그날 팀 전체의 경기력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는 경기였죠. 유나이티드 4-3-1-2 체제의 강점인 측면 수비의 단단한 만큼이나 약점인 측면 공격의 문제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였고 그것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전술 옵션인 텔레스 카드가 아쉽게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